안녕하십니까. 미니미니 정민이 TV입니다. 누구보다 과학을 쉽게 알려준다. 자, 여기 이 한 학생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. 마약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. 중독의 그림자, 마약과 과학, 지금 시작합니다. 마약이란 무엇일까요? 이 마약은 환각, 이 환각을 보여주는 약물을 의미하는데 습관성이 있어서 계속하도록 중독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물을 의미합니다. 자, 이러한 마약은 영화, 동영상 매체 이런 데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약을 친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마약의 심각한 부작용,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마약을 가장 최초로 화학적으로 연구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. 바로 찰스 롬리 엘더라이트인데요. 이 찰스 롬리 엘더라이트는 이 모르핀이라는 것을 아세틸화해서 다이아세틸화 모르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다이아세틸화 모르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존의 모르핀보다 더 의존적이고 더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라이트는 이 다이아세틸화 모르핀을 더 해롭기 때문에 헤로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헤로인을 또 곰곰이 살펴보니까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요. 이 헤로인의 이 성질, 이 특성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성질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.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엔돌핀이 좀 위험한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요. 이 모르핀이 엔돌핀과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이 몸에 투여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모르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엔돌핀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, 그런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아니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간 거야? 보셨네요? 자, 이 모르핀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엔도르핀. 이 엔도르핀은 모르핀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 엔도르핀은 원래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금 소량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만 존재를 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이 모르핀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엔도르핀과 굉장히 닮아서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우 긴 시간 동안,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? 모르핀을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이 모르핀이 붙은 수용체는 우리 몸의 곳곳에 사방 곳곳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이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이 마약은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. 도파민이라는 이 분비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욕, 쾌락, 중독, 보상과 같은 그런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분비물인데요. 이때 이 도파민은 VTA라는 곳에서 분비되게 됩니다. 이렇게 VTA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아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게 이 VTA를
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도파민을 바로바로 분비를 시킨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죠. 이렇게 많은 곳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정말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 평소보다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도파민을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체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돼서 우리는 일단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일단은 합니다.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용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일상생활에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.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약을 찾게 되고 또 다시 수용체가 줄어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마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. 마약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동반하는 이유,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를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. 자, 여기 마약 중독자의 사진을 보시죠. 이 마약 전과 후,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마약은 아주 상당히 큰 피해를 우리 몸에 남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약, 우리와 공존할 수 없는, 공존하여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. 자, 하지 마세요. 마약의 역사,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. 자, 처음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연꽃 블루로터스, 블루로터스에서 이어서 황각버섯, 그리고 이후에는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하게 되는데요. 이 아편이 본격적인 현대 마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아편이 악용된 아주 슬픈 사례가 있죠.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. 같이 살펴보시죠. 1840년대 영국과 중국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때 영국과 중국의 이 수출 무역 수지는 중국의 수출 초과로 인해서 영국이 결제할 돈이 부족했는데요. 따라서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. 인도,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양귀비 꽃을 대량 생산해서 아편을 추출하도록 해라. 그 말을 들은 인도는 즉각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해서 아편을 추출해냈고 영국은 그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했습니다. 이 중국의 입장에서 아편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센세이션한 약물이었는데요. 중국의 고위층들, 기득권 세력들은 이 아편을 복용하자마자 그 매력에 빠져들었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누구나 아편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심각성을 느낀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강력 규제를 통해서 이 아편을 탄압했는데요. 그러나 이때는 너무나 늦은 시기였습니다. 이미 암시장을 통해서 아편이 거래가 되었고 이 아편에 중독돼 버린 중국인들은 더 이상 아편을 끊을 수가 없었죠.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잔혹한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. 아편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. 아편을 정제하여서 모르핀을 만들어냈고 이를 정제해서 수많은 다른 종류의 마약을 생산해내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러한 마약 중 필로폰의 경우에는 필로폰은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후에는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총공격을 위해서 이런 작전에 사용되었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현대에도 이 마약 사건은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.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만 하더라도 공정하게 서로의 실력을 겨뤄야 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소수의 선수들은 그런 불법 약물 도핑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경기 내용을 가져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장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일어난 강남 마약 용매 사건, 10대, 20대들의 마약 투여 증가,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마약 투여 사건 등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딱 보여주고 원트. 오케이. 야 머리 박자 아니야? 아니 가위바위보 해야 돼. 자, 좀 더고요. 자,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